판결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이번 태풍이 강타한 충북 남부는 교량이 내려앉는 등 당장 복구하기 힘든 피해가 남았습니다.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음성에서 칼부림을 예고한 40대가 구속됐습니다. 장난이 아니라 범행을 위한 흉기와 실제 범행 시도 정황이 자택에서 발견돼 예비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지난달에만 4명의 노동자가 일하다 숨진 충북에서 60대 노동자가 또 숨졌습니다. 충북의 산업재해 사망률이 전국 평균을 웃돕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소식입니다. 어제 충북을 관통한 태풍 카눈은 특히 영동을 핥히고 지나가며 200mm가 넘는 장대비를 뿌렸는데요. 현장을 돌아보니 교량이 내려앉는 등 당장 복구하기 힘든 피해가 곳곳에 남았습니다. 김은초 기자가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다리 한가운데가 밑으로 쑥 꺼졌습니다. 원래 곧게 뻗은 다리인데 어제 태풍으로 불어난 강물에 교각이 내려앉아 다리 상판도 꺾인 겁니다. 다리 위 관측소 철제 울타리도 비틀어졌습니다. 붕괴 우려에 통행이 전면 제한됐습니다. 지어진 지 60년 가까이 된 노후 교량으로 아예 허물고 다시 지을 계획인데 최소 1년은 걸릴 걸로 보입니다. 이제 유속이 빨라지다 보니까 이번 교각 부위가 조금 쇄골돼서 한 30에서 한 50cm 정도가 처짐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교량 공사 기간까지는 최소 1년 이상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산사태로 커다란 바위들이 민가 주변을 덮친 곳도 있습니다. 무덤 주위에 불법으로 세워진 옹벽이 부서져 흙더미와 함께 쏟아진 겁니다. 당시 할머니와 초등학생 손주 2명이 집안에 있어 아찔했던 상황. 급히 대피했다가 비가 그쳐 집으로 돌아왔는데 부서진 바위들은 여전히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영동군은 추가 피해 우려가 없다며 임시 조처도 안 했고 옹벽 복구도 산 주인 몫이라며 손 놓고 있습니다. 조금만 잘해주면 되는데 옹벽 쳐서 쳐올리고 안 그러면 저거 진짜 또 무너져 내려와요. 그 폐인 거 봐요. 여긴 지푸지. 영동의 한 비닐하우스는 길 건너 하천에서 물이 역류해 전부 침수됐습니다. 지난해 귀농 후 샤인머스켓 나무를 심어 다음 달 첫 수확을 앞두고 있는데 물을 많이 먹은 열매가 터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피해 상황이 곧장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열매가 상하더라도 침수 때문이란 걸 입증하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터질까 봐 걱정되는 거지. 문제가 되는 게 포도 자체가 이게 터져볼까 봐. 다음 달 되면 이걸 수확할 정도걸랑요. 그때 이제 터져버리면은 상품가치 하나도 없잖아요. 이번 태풍으로 영동에 오늘 새벽까지 내린 비의 양은 모두 208mm. 특히 추풍령에는 어제 하루에만 121mm가 내려 8월 초 기준 최대 일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영동군은 다음 주까지 태풍 피해 현황을 조사한 뒤 복구와 지원 계획을 마련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은초입니다. 충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올해 호우 피해 특별 모금 기간을 이달 말까지로 연장했습니다. 공동모금회는 오늘 오전까지 257건, 3억 8,200만 원의 성금이 모아졌지만 집중호우 이후에도 폭염과 태풍이 이어지면서 지속적인 복구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모금 기간을 16일에서 31일까지로 연장했다고 밝혔습니다. 모아진 성금은 전국 재해구호협회로 전달됩니다. 음성에서 흉기 난동을 예고한 40대가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지난 3일 유튜브 댓글에 음성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는 글을 올린 43살 남성을 살인 예비와 협박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음성 자택에서 붙잡힌 남성은 직장 동료들이 무시하는 것 같아서 그랬다고 경찰에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범행을 위해 준비한 것으로 보이는 흉기와 특정인들을 상대로 실제 범행을 시도하려던 정황이 자택에서 발견돼 구속이 불가피했다고 밝혔습니다. 산업 현장에서 일을 하다 죽는 사람들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만 충북에서 4명이 숨졌는데 어제도 치료받던 노동자 1명이 사망했습니다. 이승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2일 음성의 한 건설자재 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60대가 크게 다쳤습니다.
대형 콘크리트 구조물을 옮기던 중 크레인 달기구에 맞아 4m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크레인으로 화물차에 실으려고 하다가 크레인 와이어가 이제 이렇게 좀 무겁잖아요. 흔들리면서 아마 부딪힌 것.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노동자는 19일 만인 어제 사망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라 수사도 들어갔습니다. 지난달 29일에는 단양의 시멘트 공장에서 팔이 잘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설비 점검을 하던 60대 직원의 팔이 분쇄기에 빨려 들어가면서 변을 당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작업 같은 건 저희가 뭐 전체를 다 가동을 중단시키고 다 모르셔서 작업을 하거든요. 근데 그냥 일반 점검이다 보니까 이제 혼자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지난달 충북에서만 일하다 숨진 사람은 4명, 청주엔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베트남 국적 외국인 2명이 추락했고 충주의 공장 배관 공사 현장에서 감전으로, 청주의 배수장에서 열사병 추정 등입니다. 고용노동부가 밝힌 올해 1분기 충북의 산업재해 사망은 모두 11명, 지난해에는 모두 36명이 충북에서 일하다 숨졌습니다. 만 명당 산재사고 사망자 수를 뜻하는 사망사고 만인율은 0.52/밀리아드로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지난 5월 중고생 2명을 치어 숨지게 한 70대 운전자에게 석 달 만에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음성경찰서는 지난 5월 음성군 감곡면의 한 교차로에서 인도로 돌진해 10대 보행자 2명을 치어 숨지게 한 78세 운전자에게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차량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국과수 조사 결과에 따라 운전자의 과실에 무게를 두고 뒤늦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당시 음주 상태가 아니었던 고령의 운전자는 사고 직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습니다. 청주공항 거점항공사 에어로케이가 오늘부터 약 3주간 청주 양양 노선을 시범 운항합니다. 매일 오후 3시 55분 청주를 출발해 오후 6시 15분 청주로 돌아오는 항공편으로 다음 달 1일까지 운항할 예정입니다. 비행 시간은 1시간이며 양양군이 항공기 출 도착 시간에 맞춰 양양공항에서 버스터미널, 마트 등으로 가는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합니다. 청주공항에 제주 이외의 국내선이 생긴 것은 개항 초기 김해 노선 이후 2번째입니다. 에어로케이는 이번 시범 운항 실적에 따라 정기 운항 여부를 판단할 계획입니다. 충북 소식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